자, 이번 시간은 수술 원리 수술 키트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티슈 펀치와 본 플래트닝 드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티슈 펀치는 우리가 드릴링을 하기 전에 원형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과정이었고요. 본 플래트닝 드릴은 윗부분을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드릴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시는 드릴은 이니셜 드릴하고 드릴 튜브인데요. 위치는 드릴 튜브는 이쪽에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은 제일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릴을 보시면은 이렇게 얇게 생겨 있는 드릴이 있고 이렇게 좀 뚱뚱하게 생겨 있는 드릴이 있는데 형태로서 우선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튜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기둥 형태로 생겨 있고 가운데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요. 가이드 드릴과 이니셜 드릴을 흔들림 없이 드릴링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릴입니다. 처음 드릴링 하실 때는 넓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각도하고 방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정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밀성을 올리기 위한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드릴 튜브를 끼우신 상태에서 이 얇은 이니셜 드릴을 통해서 이니셜 드릴링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0rpm의 무주수로 드릴링을 해주시는 편이 권장이 되고요. 이렇게 드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릴 튜브랑 이니셜 드릴을 활용을 해서 드릴을 하는 경우랑 활용하지 않고 바로 드릴링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드릴 튜브랑 이니셜 드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드릴링을 하는 경우에는 오차가 0.72도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지만 드릴 튜브 없이 바로 파이널 드릴을 통해서 드릴을 하는 경우에는 2.89도까지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각도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는 드릴 튜브와 이니셜 드릴을 이용을 해서 드릴을 해주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자, 이제 드릴 튜브와 이니셜 드릴을 통해서 원하는 각도대로 정확하게 드릴링을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직경까지 확대해서 드릴링을 해주시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활용되는 드릴이 파이널 드릴이고요. 위치로는 이 옆에 뚱뚱하게 생긴 드릴이 전부 파이널 드릴에 해당이 됩니다. 파이널 드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게 드릴 크기를 순서대로 증가시키기 위한 드릴이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만 라인 해당하는 부위부터 아래쪽까지 길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삭제 길이 여기 8.5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L에 해당하는 부위가 8.5mm에 해당이 되고요. 이 까만 선부터 스타퍼 부위까지가 9mm로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8.5라고 써 있는 경우에는 17.5mm가 되게 됩니다. 9mm 오프셋인 경우에는 이거는 뭐 깊이를 선에 맞춰 주실 필요는 없고요. 스타퍼 부위까지 다 깊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만 선택을 하셔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프셋이 만약에 10.5라든지 12mm인 경우에는 드릴의 길이를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프셋이 올라간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드릴링 길이를 바꿔주셔야지 원하는 깊이만큼 정확히 드릴링이 되게 됩니다. 자, 파이널 드릴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원하는 직경까지 확대를 드릴링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하시는 과정은 프로파일 드릴인데요. 프로파일 드릴은 이 파이널 드릴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프로파일 드릴은 어떤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골질이 단단한 환자분 같은 경우엔 D1 혹은 D2 같이 골질이 단단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단 부위의 코티컬 본이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릴을 확대해서 드릴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 활용되는 드릴이 프로파일 드릴입니다. 코티컬 본을 임플란트 형상으로 상단 부분을 확대해 주기 위한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rpm에 55Nm/cm 그리고 무주수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 권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드릴은 스타퍼가 없는 드릴이기 때문에 그냥 쭉 넣으시면 안 되고 깊이를 선을 맞춰 가지고 드릴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 띠의 제일 아랫선이 9mm 오프셋에 해당이 되고 띠의 윗부분이 10.5mm 오프셋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mm 오프셋을 가지고 있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띠의 제일 아랫선까지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드릴은 어버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인데요. 어버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은 드릴 키트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드릴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뼈들이 대부분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경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다 일어나고 크라운을 이제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뼈 부분에 걸려서 어버트먼트가 정 위치에 위치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사진 부분에 어버트먼트가 걸리지 않도록 뼈 부분을 삭제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상단 부분에 뼈를 삭제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드릴입니다. 100rpm의 무주수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걸리는 부분까지 안쪽에 넣어주시고 원형으로 돌려가면서 드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단 부분에 코티컬층이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100rpm 정도로는 삭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수를 하면서 800rpm까지 속도를 좀 올려서 삭제를 하시면 원활하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드릴은 임플란트 커넥터고요. 위치로는 키트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커넥터에는 디자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띠가 달려 있는 게 있고요, 스타퍼가 달려 있는 드릴이 있는데, 지금은 논 스타퍼, 스타퍼가 없는 드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 거고요. 이 드릴의 용도는 아랫부분에 픽스처를 연결을 해서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 활용하시는 드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은 어버트먼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에 그 방향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립하는 날 바로 즉시 보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버트먼트랑 임시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으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예 안 맞게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 대로 육각형 방향이 맞아야지 어버트먼트랑 크라운 부분을 위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방향을 위치를 정확히 해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은색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를 가이드에 네모칸 부위에 맞춰 주셔야지 정확한 위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립하실 때는 30rpm 정도로 식립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어버트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은색 부위로 보이시는 부분과 가이드의 네모난 모양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픽스처를 식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커넥터를 빼는 과정에서 손으로 힘을 줘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홈 부위에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지렛대 원리로 빼주시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빼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드릴은 커넥터 익스텐전이라고 하는 드릴인데요. 위치는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드릴이 짧거나 인접치아에 걸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커넥터를 연결하여 길이를 연장해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드릴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 원리 수술 키트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체 드릴의 구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네로우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드릴과 어떻게 구성이 다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다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